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정의와 통일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통일 교육을 하는데 왜 사회 정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주 유명한 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기억나실 겁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이라고 하는 책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무엇인가가 많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마이클 샌들 교수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스승이었던 정의론의 원조 롤즈 교수, 그 두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의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너와 내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기본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통일교육에 적용이 될까요? 자, 봅시다. 하나의 국가, 그렇지만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분단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존 롤즈라고 하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하죠. 자, 1960년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색인종이든 백인이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 모습은 롤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 정의로운 사회, 그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2000년이 넘게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었는데, 롤즈라고 하는 학자는 정의라는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롤즈는 절차로서의 정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고, 롤즈의 정의를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절차적 정의. 절차가 정의로운 과정,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 Justice as fairness라고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 공정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정성은 어떻게 올까? 절차적으로 올바라야 된다. 절차적으로 틀림이 없을 때 너와 내가 서로 합의할 수 있고, 이 합의의 원칙에 따를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절차와 합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통일에 있어서 이 합의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남과 북, 남쪽의 사람과 북쪽의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통일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지만 제가 롤즈 정의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원칙이 우리 통일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롤즈라고 하는 학자, 마이클 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롤즈의 지도 학생이었어요. 제자였죠. 자,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합의를 하는 사람,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약속을 해야 된다. 남과 북처럼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떤 하나의 합치점,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는 경우에 원초적인 입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롤즈 정의론의 전제 조건이에요. 너와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가 the original position, 원초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이 꿈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죠. 불평등이 없고 너와 내가 완벽하게 똑같은 지위와 권력과 위치를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간에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육체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 정신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 불평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존 롤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불평등에서 시작하면 안 되겠다. 원초적인 입장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요. 내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초적인 입장에 있더라도 존 롤즈는 무지의 베일을 한 번 더 써야 된다고 합니다.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입니다. 베일 요 앞에 가리는 막이 있죠. 이렇게 원초적인 입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가려서 더 우리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합의할 수 있는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롤즈의 전제 조건입니다. 롤즈 정의론의 전제 조건. 원초적인 입장 플러스 무지의 베일이죠. 자, 그렇게 돼서 롤즈는 두 가지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이것은 무슨 말이냐?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나의 자유와 당신의 자유가 완벽하게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롤즈도 선생님이 있죠. 롤즈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의 사상은 뭐 양심도 있고 선의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인간 존엄성입니다. 인간 존중이죠. 롤즈라고 하는 사람은 칸트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A라고 하는 인간과 B라는 인간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가지지 않는 한 두 사람은 합의할 수가 없어요. 유색 인종이 자유가 적고 백인들이 자유가 더 많다라고 할 때는 서로가 동등한 자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 원칙을 남북관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남과 북,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방향이 있고 나아가야 될 점이 있을 때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다툼이 있었을 때 A와 B가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와 내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남북 관계. 우리는 남과 북을 항상 비교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우수하고 저쪽은 열등하다. 우리의 경제는 우수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정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처럼 평등하다고 인정을 하면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에 나가기 전에 우선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과 북은 전쟁을 통한 흡수 통일 원하지 않죠. 우리의 통일은 평화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의 첫 번째 조건은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롤즈의 제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우리 한반도에서 보장이 될 때 남과 북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등할 때 통일이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에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을 볼까요? 롤즈의 두 번째 원칙은 이제 현실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원초적인 입장과 무지의 배열도 이야기하고 1원칙으로 서로가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합의를 하려고 봤더니 이 세상이 완벽하게 평등하고 정의롭다면 특별히 합의할 게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196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봤듯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상황이 불평등할 때 그 하위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 그리고 앞으로 불평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당신이 힘이 없는 사람일지 아니면 당신이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될지를 서로 모른다는 가정이 된 거예요. 전제 조건에서부터. 이렇게 됐을 때 힘의 불평등이 있더라도 힘이 약한 사람도 합의할 수 있는 입장. 이게 롤즈 정의론의 2원칙, 두 번째 원칙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원칙, 불평등이 존재할 때 받아들이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 전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기회와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불평등한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 위치 출발선상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상에 조차도 같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출발선상에서 기회가 함께 주어지는 것,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보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뛰어갈 때도 최소 수혜자, 가장 약한 사람이 합의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합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되어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롤즈의 제2원칙, 불평등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 통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무엇인가를 합의해야 될 때 어차피 완벽하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약자의 입장에서 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합의하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남쪽의 사람이라고 북쪽의 사람이라고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일교육에 조금 더 적용을 시켜볼게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살아가면서부터 보다 많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분단으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든 남쪽에 있는 사람이든 각각 권리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 수혜자, 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일교육에 있어서 인권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를 이해할 때에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인권의 개념은 바로 제2원칙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통일의 과정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등이에요.
남한 사회에도 양극화로 인해서 불평등이 보이고 있죠. 북한 사회도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의 경제 격차는 커질 것이고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등도 커질 것입니다. 이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예측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죠. 1970년대가 들어서 존 롤즈 교수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학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복지입니다. 사회복지. 복지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탈북민이 될 수도, 탈북민의 입장에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을 수도 있을 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통일교육에 있어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남측의 관점,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전체 아우르는 통합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정의가 통일교육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서의 정의, 절차로서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롤즈, 샌들이 이야기했죠. 저는 통일이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호 존중,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우리 중심의 통일교육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통일 이야기하는 것을 존 롤즈 교수가 듣거나 마이클 샌들 교수가 들어도 아, 이게 정의로운 합의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민족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건 의무에 대한 이야기죠. 통일 편익,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공리주의죠. 각각의 한계를 가지잖아요. 그 한계를 가지는 것을 정의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통일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딱딱하게 들렸던 이 내용을 아, 그렇군요 라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통일교육에 주는 의미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과정과 절차로서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가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세요. 왜 초, 중, 고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통일이 나오냐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추구해 나가는 통합의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통일이죠. 그래서 저는 가치로서의, 실질적 가치로서의 통일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가 하나가 되고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통합된 사회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불평등한 상황이 최소화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통일교육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롤즈 교수나 샌들 교수가 아, 그렇지, 통일교육이 사실은 사회정의교육을 하는데 어쩌면 중요한 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롤즈의 정의론, 개인의 순수한 이성과 자율적 판단에 맡겨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to lift the veil of ignorance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불평등을 잘 몰랐다면 이 베일을 드러내자. 원초적인 입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가설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척, 무지한 척 하지 말고 이 무지의 베일을 벗어내서 불평등한 것을 고쳐내자. 그것이 바로 롤즈의 정의론을 더 넘어가는 사회정의다라고 합니다. 남북 분단에 대해서 모르는 척, 통일에 대해서, 통일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veil of ignorance, 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의 베일을 벗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로 통일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정의와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통일교육, 그것은 정치교육도 이념교육도 경제 우열에 대한 그런 교육이 아닌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보다 더 나은 통일한국을 만드는 사회정의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